순자야. 요즘 들어서 몸이 자꾸 말을 안 들어. 갑자기 어지럽고 말도 잘 안 나오고 한쪽 팔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아.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뇌졸중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 영미야.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걱정된다. 뇌졸중이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데 대체 왜 생기는 걸까? 나도 처음엔 그냥 노화 때문인가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될 때 생기는 거라고. 피가 못 가니까 뇌세포가 손상되고 그 순간부터 증상이 나타난대. 그렇구나. 그러면 혈관이 막히는 게 허혈성 뇌졸중이고 터지는 게 출혈성 뇌졸중 맞지? 예전에 건강강좌에서 들은 기억이 있어. 둘 다 뇌세포에 큰 피해를 준다던데. 맞아.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뇌혈관이 쉽게 손상되니까 위험하다고 하더라. 나도 혈압 때문에 약 먹고 있잖아.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대.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준다고 들었어. 기름진 음식 자주 먹고 운동 부족하면 혈관에 기름이 끼고 담배나 술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인다던데. 우리 주변에도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사람들 있잖아. 그 얘기 들으니까 더 무섭네. 예전에 옆집 아저씨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만 조금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더라. 알고 보니 뇌졸중이었대. 우리 선녀님 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같이 알아볼까? 여러분,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크게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것으로 전체 뇌졸중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데 비율은 적지만 증상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은 전 세계 사망 원인 2위이며 성인 장애 원인 1위로 꼽힙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 이상 뇌졸중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뇌졸중의 주요 원인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저질환입니다. 고혈압은 뇌혈관을 약하게 만들어 출혈성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이 되며 당뇨병과 고지혈증은 혈관벽에 기름이 쌓여 혈류를 막아 허혈성 뇌졸중을 유발합니다. 둘째, 생활습관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위험을 높이며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상승시켜 혈관을 터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 부족과 고열량 식습관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셋째, 유전적 요인입니다. 부모나 형제 중 뇌졸중 환자가 있다면 발병 위험이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내 심뇌혈관질환 예방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정상 혈압을 가진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약 4배 높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관 손상으로 인해 뇌졸중 위험이 약 2배 증가하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뇌졸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뇌졸중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그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야. 의사 선생님이 뇌졸중은 시간을 다투는 병이라고 하셨어.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치료가 늦어지면 회복이 어렵고 심하면 평생 장애가 남을 수 있다고 하더라. 맞아, 영미야. 나도 방송에서 봤는데 뇌졸중이 생기면 몇 분 안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한다잖아. 치료가 늦으면 살아나더라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반신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 하루아침에 삶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무섭지. 우리 같은 나이대는 갑자기 쓰러지면 그냥 노인성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뇌졸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 그런데 가족들이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치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대. 응.
게다가 뇌졸중은 단순히 병원에 한 번 다녀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래. 후유증 때문에 평생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 특히 손발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면 일상생활이 모두 불편해지니까 가족들도 큰 부담을 느낀대. 그러니까 병원에서 만난 분 중에 뇌졸중 겪고 난 뒤에 반신마비가 와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 가족들이 돌보느라 너무 힘들다고 하셨지.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면 그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다더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혹시 그런 상황이 올까봐 두려워. 예전에는 그냥 건강검진에서 혈압만 체크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활습관까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 뇌졸중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치명적인 후유증과 높은 사망률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뇌졸중이 발생하면 분당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지연될수록 장애가 남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뇌졸중 환자의 약 3분의 1은 사망하고 나머지 환자 중 절반 이상은 일상생활에 제약이 남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뇌졸중 환자의 70% 이상이 후유증을 경험하며 대표적인 후유증으로는 반신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인지기능 저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포기하고 가족의 도움에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뇌졸중은 한 번 겪고 나면 재발 위험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대한뇌졸중학회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약 20%는 5년 이내에 재발합니다. 재발할수록 회복이 더디고 예후가 나빠지며 생존율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뇌졸중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입니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돌봄에 참여해야 하고 장기간의 재활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은 다른 질환보다 2배 이상 길고 재활치료까지 포함하면 수년간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보호자로 나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60% 이상이 우울감과 만성 피로를 호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뇌졸중은 환자 개인의 병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뒤흔드는 질환입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여성 환자의 경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혈관이 약해져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남성보다 회복 속도가 느리고 재활치료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단순히 뇌혈관 질환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고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발병 순간부터 치료까지의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며 늦어지면 장애와 사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뇌졸중은 반드시 예방이 최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뇌졸중이 나타날 때 어떤 초기 증상으로 시작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자야. 내가 얼마 전에도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고 혀가 꼬이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어. 잠깐이었지만 너무 무서웠지. 다행히 조금 지나니까 괜찮아졌는데 이런 게 뇌졸중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하더라. 영미야. 그거 절대로 가볍게 넘기면 안 돼.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병이라고 하잖아. 짧게라도 말이 어눌해지고 손발에 힘이 빠지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면 바로 의심해야 한대. 맞아. 또 어떤 날은 한쪽 팔이 이상하게 무겁고 젓가락질이 잘 안 되더라. 순간적으로 손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깜짝 놀랐지. 그게 바로 초기 증상이야. 예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뇌졸중 초기 신호를 기억하기 쉽게 FAST라고 한다더라. 얼굴, 팔, 말, 시간.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한다는 뜻이래.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느꼈던 것도 그냥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뇌졸중 전조일 수 있겠네. 응. 그래서 이런 증상을 경험하면 무조건 빨리 병원에 가야 해. 괜찮아지더라도 다시 반복될 수 있고 본격적인 뇌졸중이 곧 닥칠 수도 있으니까. 순자야. 이렇게 중요한 정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겠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같이 알아보자고 하면 좋겠지? 그래, 영미야. 이런 정보는 우리 나이대에 정말 필요하니까 말이야. 여러분, 뇌졸중의 초기 증상은 아주 짧고 가볍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이미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갑자기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표정이 비대칭이 되는 현상입니다. 둘째,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져 물건을 잡지 못하거나 걸음이 휘청거리는 현상입니다. 셋째, 말이 어눌해지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몇 분 안에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환자의 약 30%가 90일 이내에 실제 뇌졸중으로 발전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증상이라도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갑작스러운 시야 장애, 이중시야, 이유 없는 심한 두통, 균형 감각 상실 같은 증상도 뇌졸중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두통이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심하게 나타난다면 출혈성 뇌졸중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와 미국 뇌졸중학회 ASA는 초기 증상을 빠르게 인식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증상 발생 1시간 이내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회복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뇌졸중 119 캠페인을 통해 초기 증상 인식과 빠른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시 119를 부르고 환자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 절대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뇌졸중의 초기 증상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얼굴이 삐뚤어지거나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꼬이면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이어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과 우리 시니어분들께 가장 적합한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자야. 의사 선생님이 뇌졸중은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 이미 생기면 후유증이 너무 크니까. 애초에 안 생기게 관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시더라. 맞아, 영미야.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뇌졸중 겪은 분들 대부분은 평소에 혈압 관리나 생활 습관을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병원에서도 항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가 기본이라고 강조하지. 그래서 나도 요즘은 음식 조절하고 짠 음식 줄이고 하루에라도 조금씩 걷기를 하려고 노력 중이야. 근데 솔직히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 운동이 쉽진 않지만 꼭 필요하대. 특히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뇌졸중 예방에 가장 좋다고 하더라. 우리 나이대에 무리한 운동은 관절을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가볍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가장 안전하지. 또 흡연과 음주도 문제야. 나는 다행히 담배는 안 피우지만 술은 가끔 마시잖아. 술도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고 하니 조심해야겠어. 맞아. 특히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이 잘 생기게 하니까 위험하지. 술도 혈압을 높이고 뇌혈관을 자극하니까 줄이는 게 좋지. 여러분, 뇌졸중은 철저한 생활습관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꾸준한 약물 복용과 식습관 개선, 그리고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한다면 뇌졸중 발생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관 손상이 빨리 진행되어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혈관이 막혀 허혈성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 기름진 음식 줄이기,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흡연을 중단하면 2년 안에 위험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음주 역시 하루 한두 잔 이상은 위험할 수 있으며 특히 폭음은 혈압을 급격히 올려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넷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졸중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0%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시니어분들은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는 규칙적이고 안전한 걷기 운동을 권장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으로 공원 산책을 하면서 햇볕을 쬐는 것도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되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단, 여름철 강한 햇빛은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으니 시간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 심호흡 같은 이완법을 실천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고 담배와 술을 줄이고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평생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과 가장 좋은 운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자야. 의사 선생님이 뇌졸중 예방하려면 음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더라.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먹는 습관이 병을 막는다고 해서 요즘 뭘 먹어야 할지 고민이야. 맞아, 영미야. 나도 찾아보니까 음식이 약이 된다고 하잖아. 특히 뇌졸중은 혈관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음식이 도움이 된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좋을까? 그냥 채소만 많이 먹으면 되는 걸까? 채소는 기본이고,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가 좋아.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낮춰주고 비타민 K가 혈관 건강을 지켜주거든. 그리고 마늘도 혈액순환에 좋다고 유명하잖아. 맞아. 마늘은 우리 집에서도 자주 먹는데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압도 낮춰준다고 하더라. 근데 과일은 어떤 게 좋아?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가 대표적이야.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을 배출해주니까 고혈압 예방에 좋지. 그리고 오렌지, 귤 같은 감귤류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줘. 블루베리도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혈관 노화를 늦춰준다고 하더라. 오,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도 좋다고 들었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던데. 뇌졸중 예방에도 효과가 있구나. 그럼 또 생선도 빼놓을 수 없어. 특히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액 속 기름기를 줄여주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준대. 나는 생선을 좋아하니까 그건 꾸준히 먹을 수 있겠다. 고기는 줄이고 생선을 늘려야겠네. 영미야. 이런 음식 이야기 들으니까 다른 분들도 같이 알면 좋겠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배우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뇌졸중 예방을 위해 권장되는 음식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혈압을 낮추는 음식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시금치, 케일, 바나나, 감자가 대표적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칼륨 섭취를 늘린 사람들은 뇌졸중 발생 위험이 21%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둘째, 혈관을 보호하는 음식입니다. 마늘, 양파 같은 식품에는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또한 감귤류 과일의 풍부한 비타민C는 혈관 벽을 강화하여 파열 위험을 낮춥니다. 셋째,
혈액을 맑게 하는 음식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등푸른 생선은 혈중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주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한 사람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7%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뇌혈관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매주 블루베리를 섭취한 여성들의 뇌졸중 위험이 34%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들어있어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의 견과류가 뇌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뇌졸중 예방에 좋은 음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만날 수 있는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가 바로 최고의 약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균형 있게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이제 이 음식들을 실제로 어떻게 조리하면 영양을 지키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자야. 좋은 음식이 많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가 고민이야.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익혀야 하는지 헷갈리더라. 영미야. 그게 참 중요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조리법을 잘못 선택하면 영양이 반은 날아가거든. 예를 들어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는 오래 삶으면 비타민이 파괴돼. 그래서 살짝 데치거나 찌는 게 좋아. 그래서 시금치나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무치면 영양도 살고 맛도 좋은 거구나. 맞아. 또 생선은 구워도 되지만 가능하면 찌거나 조림으로 먹는 게 좋아. 특히 고등어나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기름에 튀기면 그 성분이 많이 파괴돼. 그러니까 간단히 찜기나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 먹는 게 가장 좋지. 나는 생선을 자주 굽는데 이제는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구워야겠다. 기름도 중요한 거잖아. 그런 포화지방보다는 올리브 오일, 카놀라유 같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써야 해. 샐러드 드레싱에도 마요네즈 대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쓰면 훨씬 건강하지. 과일은 그냥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응. 비타민C는 열에 약하니까 신선한 상태로 먹는 게 좋아. 오렌지, 귤, 키위 같은 건 그냥 생으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야. 블루베리도 냉동으로 보관해 두었다가 요거트에 넣어 먹으면 간단하고 좋지. 견과류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요즘 시중에 파는 건 대부분 소금이나 설탕이 묻어 있어서 걱정이야. 그래서 무가염 제품을 고르는 게 좋아. 볶은 것보다는 생으로 된 아몬드나 호두를 하루 한 줌씩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너무 많이 먹으면 열량이 높아서 오히려 안 좋으니까 양을 지켜야 하고. 순자야. 이렇게 조리법까지 알게 되니까 이제는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더 많은 사람들도 건강한 식습관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뇌졸중 예방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조리법을 신경 써야 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는 살짝 데치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해야 비타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브로콜리를 전자레인지에 짧게 찌는 방법이 삶는 것보다 비타민C 보존율이 30% 이상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튀기지 말고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열과 산화에 약하기 때문에 조리 시간을 짧게 하고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면 영양소 파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규모 조사에서도 주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고 조리법을 건강하게 유지한 사람들은 뇌졸중 발생률이 27% 낮았습니다. 과일은 가능한 신선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오렌지, 귤, 키위, 블루베리는 생으로 먹을 때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의 효과가 가장 큽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손실이 크지 않아 요거트나 오트밀에 곁들이면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견과류는 소금과 설탕이 들어간 가공품보다는 무가염, 생견과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루 한 줌, 약 25에서 3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서도 매일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은 뇌졸중 위험이 2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조리 시 소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트륨 과잉 섭취는 혈압을 높여 뇌졸중 위험을 키우므로 향신료나 천연 재료를 활용해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 생강, 레몬즙, 허브를 활용하면 짜지 않으면서도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과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주제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